본고사가 진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제 80년대 들어오면 정부에서 이 본고사를 폐지해버려요. 이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과외금지 하던 시절이잖아요. 수능이 93년에 이제 첫 시험이 치러졌는데 1차 시험, 2차 시험을 봤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때 난이도 조절을 대실패합니다. 한 시험은 너무 쉬운데 한 시험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교육을 취재하고 있는 남국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입시의 역사는 정부 수립 이후부터 입시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비고사라고 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보고 각 대학에 가서 본고사라는 걸 봐요. 그거는 대학들이 출제를 해요. 뭐 예를 들면 A대학교를 가면은 A대학교 교수님이 막 문제를 내시거든요. 본고사가 진짜 악명이 높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서울의 유명 대학교에 있는데 본고사에 거의 합격자가 한 100점 만점 20점을 맞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찍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본고사는 문제 하나 내는데 지문이 이만해가지고 다 써서 내야 되는 서술형 뭐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입시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죠. 왜 그랬냐면 지금은 대학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가시는 시대잖아요. 대학교 진학률 70~80% 이러니까. 근데 그때는 대학을 간다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의 인재, 국가 인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 대학을 올 친구들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정서가 있었던 거죠. 우리 대학을 오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거의 수재를 뽑는 수준의 시험이 됐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진학률도 굉장히 낮았고 대학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이제 본고사 시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본고사를 보던 시절이라고. 근데 이게 워낙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제 80년대 들어오면 정부에서 이 본고사를 폐지해버려요. 이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과외금지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겠어요. 본고사 보려면 막 거의 미국 박사님 모셔다가 집에서 과외하고 이랬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고사 다 폐지해버리고 과외를 금지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학력고사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아는 수능에 가까운 시스템으로 왔죠. 각 대학에 가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지 못하게 했거든요. 대신 학력고사 점수랑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똑같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정립이 됐죠. 그러면서 본고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극악한 난이도의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좀 사라졌다. 학생들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였던 거죠. 지금은 수능이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 정도가 주요 과목인데요. 그때는 정말 과목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다 보게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암기 시험에 가까웠어요. 암기를 잘해야 되는 시험이라서 진짜 막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면은 잘 보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습량이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워서 푸는 시험이 많았다. 학력고사 시대는. 그런 비판도 당시에 많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외우는 거랑 대학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비판이 있었죠. 그때는 전기에 한번 보고 망칠 수 있잖아요, 시험을. 그럼 후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느낌이긴 했는데 보통 전기에 대부분의 많은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했고 후기에는 조금 선발 인원이 적어가지고 안 되면 재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죠. 그런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원서 접수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한 2번 정도는 뽑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수능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받으면 그때부터 지원을 하고 이제 합격이 결정이 되는데 학력고사 시절에는 먼저 대학을 지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대신 그럼 대학은 하나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그 안에서 과는 또 1, 2, 3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옛날에 막 방송에 보면은 자기 외운 거 찢어서 먹고 막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암기 너무 중심이다 하니까 좀 창의적으로 머릿속에 든 거를 꺼낼 수 있는 시험을 하자. 미국의 그 SAT라는 시험이 좀 그런 식이니까 그거를 우리도 한번 가져오자 해가지고 이제 80년대부터 개발을 해서 93년도에 처음 이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 그냥 수능 하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게 대학 교육을 받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보는 시험으로 바뀐 거예요. 학력고사는 달달달달 외워서 보는 시험이었던 거고 좀 수능은 그나마 조금씩 더 창의적인 문제라든지 좀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문제 그리고 좀 질이 높아졌다라고도 많이 해요. 훨씬 그런 전문가분들이 많이 투입되고 문제 내시는 분들이 인력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93년에 이제 첫 시험이 치러졌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학력고사는 전기, 후기 2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때까지는 그 관성이 남아가지고 수능도 1차 시험, 2차 시험을 봤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때 난이도 조절을 대실패합니다. 한 시험은 너무 쉬운데 한 시험 너무 어렵게 낸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이거 한 해만 딱 2번 시험 보고 그다음부터 폐지.
그 다음부터는 1회 시험으로 바뀝니다. 수능이 도입되고 나서는 또 뭐 언제나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